예, 자, 목소리 잘 들리시면, 네, 1번 찍어 주십시오. 네. 예, 어서오세요. 네. 예, 자, 오늘 저녁방송,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서 들어오십시오. 네. 이제 오늘이 이제 2월 1일이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2월달 이제 투자 전략을 좀 어떻게 세우시면 좋을지 좀 큰 그림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당장 눈앞에 와 있는 이벤트, 그 다음에 이제 2월 달에 어떤 걸 염두를 좀 해둬야 될지, 이런 것들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그 테마주들이 잘 움직이죠. 뭐 어제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가 급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은 올라왔고, 오늘 아침에 SK가 또 뭐 4분기 뭐 마이너스 적자 났다 이런 뉴스가 막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테마주는 특히 반도체 관련주들은 급등했거든요. 그래서 악재가 나오는데 거꾸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럴 때 테마주들이나 그죠? 특히 대장주급들은 어떻게 공략을 하시면 좋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많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 지수 또 이제 체크를 좀 하고 그죠? 네.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그 오늘 밤에 이제 미국에서 그 연준 의장이 미국 기준금리 인상을 발표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 앞두고 전 세계 증시가 오늘 조금 뭐 이래저래 각자 알아서 움직였는데 일단 전 세계 증시 동향을 좀 특히 아시아 증시를 좀 보면 뭐 전반적으로 아시아 증시는 잘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급등 마감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그 중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잘 끝난 것 같아요. 그죠? 네. 일본 증시는 오늘 그죠? 네, 소폭 거의 뭐 보합 마감이죠, 그죠? 네, 크게 오른 게 없고요. 일본, 호주는 조금 올랐고 중국은 1% 미만, 그죠? 대만은 딱 1%, 인도는 0.2%. 그러니까 상승 마감을 주로 아시아 증시들이 상승 마감을 하긴 했는데 크게 오른 거는 없죠, 그죠? 우리나라는 이제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시간 유럽 증시는 뭐 소폭 상승 또는 보합 정도에 있습니다. 유럽 증시요. 그리고 미국의 나스닥 선물은 이제 소폭 하락하고 있고, 그래서 뭐 잘 무난하게 끝날 것 같아요. 이게 그 아까도 이제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미국이 이번에 2월달에 기준금리는 아마 0.25% 올릴 게 아마 거의 99% 확실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대신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연준 이제 제롬 파월 이 연준 의장이 그 연설을 할 때 좀 말을 부드럽게 하지 않고 약간 좀 굉장히 딱딱하게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이제 예를 들면 요번에 미국 이제 그러니까 내일 오늘 밤이거든. 오늘 밤에 기준금리 인상을 얼마만큼 할 건지 발표한 다음에 한 2-30분 있다가 연준 의장이 나와서 무슨 연설을 하거든요.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이제 얘기를 되게 딱딱하게 할 가능성이 높아요. 작년에는 이제 그럴 때마다 증시가 좀 변동성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똑같은 말인데 이제 다르고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냥 뭐 기준금리를 요번에 0.25% 올렸다. 앞으로 당분간 이거를 좀 유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국민 여러분들이 좀 양해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상황을 봐서 경기 침체나 이런 것들이 우려가 있는데 그런 것들 뭐 과도하지 않게 잘 이렇게 체크하고 신경을 쓰겠다.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하면 좋잖아요. 근데 이분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무슨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인플레이션을 때려잡아야 됩니다. 어떤 고통이 따르더라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얘기를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이제 또 얘기를 세게 하니까 또 비관론자들 또 난리가 나는 거죠. 금리 인하 물 건너갔다. 금리 인하를 지금 할 수가 없어요 원래. 근데 아무튼 이제 말을 너무 세게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좀 이제 스트레스를 받더군요. 그래서 요번에도 그래요. 요번에도 되게 딱딱하게 얘기할 것 같다. 그래서 그게 걱정이다라고 사람들이 우려를 할 정도니까요. 실제. 그거 정도는 감안해서 보시면 돼요. 아마 오늘 우리나라 한 새벽 한 2-3시쯤 연설을 할 것 같은데 그냥 푹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확인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리 인상 자체 때문에 증시가 빠질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연준 의장의 말의 강도 그거에 따라서 증시가 조금 등락은 있을 수 있어요. 장중 변동성, 미국 증시 장중 변동성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월 달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연준 의장이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느냐. 그리고 근데 무슨 얘기 할지는 뻔하다니까요. 근데 대신에 그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 그거죠. 그리고 이제 2월 달에 이제 그 2월 달은 해외 이슈는 뭐 특별한 게 없어요. 2월 2일 날 이제 애플하고 이제 구글이 이제 실적 발표를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미국 증시가 애플이 2월 2일 날 실적 발표하고 나서 미국 증시의 방향성을 잘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애플이 주가가 지금 많이 회복이 돼 있어요. 그죠? 1월 초까지 폭락시켜가지고 굉장히 이제 전저점 깨가지고 고생을 시켜놨었는데 지금은 회복을 다 했거든요. 그죠? 여기에서 이제 애플이 실적 발표를 하고 좋게 나오든 나쁘게 나오든 하고 나서 이 방향으로 가느냐 올라가느냐 아니면 살짝 눌러서 돌리느냐. 그러니까 1, 2, 3이죠. 네. 그죠? 요 셋 중에 하나잖아요. 네. 실적이 안 좋게 나와도 그럴 줄 알았다. 이미 반영됐다. 그러면서 올라갈 수도 있고 이도저도 아닌 듯이 횡보할 수도 있고 그죠? 네.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 살짝 누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요 안에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애플이 실적 발표하고 나서 미국의 나스닥 지수, 다우 지수의 방향을 보면 됩니다. 그래서 3번만 안 나오면은 괜찮아요. 그죠? 네. 1번이 나오든 2번이 나오든 그러면 뭐겠어요. 우리나라는 열심히 코스피, 코스닥, 낙폭과대 많이 하겠죠. 그죠? 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2월 달에 이제 그 개별주 테마주에서 가장 주의하실 거는 뭐냐면 지수 얘기하다가 잠깐 일로 왔는데 가장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이제 이겁니다. 상장 폐지 시즌을 앞두고 있으니까 개별주 매매할 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전문가 방에 있는 분들은 전문가들이 이제 종목을 분석하고 좀 위험하다 싶으면 그죠? 좀 관리를 하겠죠. 그죠? 네, 그런 종목 추천 안 하고 뭐 이제 잘 이렇게 신경을 쓴단 말입니다.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안 그렇죠. 실적 같은 거 잘 보실 줄 모르잖아요. 뭐 실적만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니까. 재무제표를 다 꼼꼼하게 확인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다 하면서 주식 투자하는 개인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2월달 최소한 3월 초중순까지는 특히 중순까지는 그때까지는 몸을 좀 사리세요. 이거 많이 갈 것 같다고 막 그죠? 막 사셨다가 잘못되는 경우도 많이 나옵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나중에 이제 막 큰 또 사고 나시면 또 2년 3년 동안 또 거리 정지당하는 것도 들고 계실 수도 있으니까. 네? 아셨죠? 네. 그게 이제 가장 큰 이슈죠. 그래서 개별주 테마주 하실 때 최소한 그 기업들이 3년 연속 영업이익이 적자이냐 아니냐, 설령 적자라고 하더라도 뭐 그 양해할 만한 것들이 있느냐 그런 것들은 꼭 확인하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네,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2월 달은 이제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왜냐면 오늘 이제 그 지수 얘기를 들어가 볼까요? 보시면 코스피 지수가 오늘 1% 급등 마감했고요. 코스닥도 오늘 1.4% 급등 마감을 했거든요. 여기 빨간색 선이 보이시죠? 9월달, 10월달에 지독한 급락이 나왔다가 11월달에 보시면 어때요? 잠깐 반등 나왔죠? 그리고 12월달에 쭉 흘러내려서 되게 심리적으로 되게 힘들게 했거든요. 근데 여기를 뚫었어요. 지금 뚫고 올라오거든요. 이게 굉장히 강한 거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지수는 급등을 나왔는데 솔직히 코스닥 종목은 재미가 없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솔직하게 간다. 1번 찍어주시고 잘 이해가 안 간다. 4번 찍어보세요. 이 얘기가 뭔지 느끼는 거세요? 요거는 좀 찍어봐 주세요. 코스닥 지수는 강했는데 코스닥 종목은 별로 안 강했어요. 별로였다니까요. 이게 오늘 느껴졌다. 1번. 뭔 얘기야 이것도. 4번 찍어보세요.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시죠, 그죠? 네. 그러니까 코스닥 지수는 많이 올라왔는데 일반 개별주 테마주는 사실 많이 안 올라왔어요. 물론 조금 올라온 테마주도 있고 하지만 지수는 되게 잘 올라갔는데 개별주 테마주는 되게 좀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돼요? 네. 좀 그랬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종목들 혼자서 그냥 이렇게 쓱 빠지고 DSC 인베스트먼트인데 마이너스 6% 뭐 이렇게 빠진다든지요. 아니면 로봇 관련주 보여드릴까요? 아니 뭐 잘 가다가 그죠? 솔트록스 막 한 대 맞고 퍽! 알체라
근데 펑 맞고 아침에 2% 상승 출발하더니 막 장중에 막 마이너스 10% 이상 급락하고 막 그죠? 네. 더 갈 것 같았는데 막 데이터 솔루션 이런 거 음목 먹고 네. 오늘 코스닥 종목이 별로 안 좋았어요. 올라간 것보다 하락한 게 더 많아요. 네? 그렇다니까요. 아니 올라간 게 더 많긴 한데 죄송합니다. 상승한 게 조금 더 많긴 한데 별로 재미가 없었다니까요. 왜 그런지 잘 보세요. 지금 코스닥 쪽에서 옛날에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강했던 업종이 테마가 바이오주죠. 근데 요즘 바이오주 힘 못 쓰잖아요. 셀트리온이 그죠? 잘 옛날에 잘 갔었는데 요즘에 보시면은 희마리가 없습니다. 어제까지 차트를 보시면 그냥 이러고 있어요. 근데 오늘 5% 급등했는데 이거는 이제 주가관리 회사에서 주가관리 같은 거 좀 해주려고 자사주 매입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올라온 거고 그거라도 안 해줬으면 그냥 오늘 어제 상태 이 상태로 있었을 거라고요. 근데 이제 그 코스닥은 반도체 관련주들도 많거든요. 바이오 우리가 일명 BT라고 하죠. 그 다음에 IT 기업들도 많은데 IT 기업들 중에서 그 반도체 관련주, 반도체 장비, 반도체 부품 관련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잘 보세요. 이게 개인들이 이제 그 생각한 대로 안 되는 건데 어제는 삼성전자 실적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주가를 막 끌어내렸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아침에 2.6% 급등 출발하고 오늘 아래꼬리 달아났죠. 희한한 캔들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시면 반도체 업종이 뭐 망할 것처럼 얘기하거든요 지금. 근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꼭 보셔야 돼요. 반도체 관심 있는 분들은 안 내려와요.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0월달에 저점 찍고요. 잠깐 12월달에 눌렀다가 또 올라가거든요. 어제 떨어졌나요? 안 떨어졌다니까. 어제 오히려 1.9% 급등했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면은 뭐죠? 이렇게 하루 1년 내내 그죠? 1년 정도 하락 추세로 떨어지다가 작년 10월 달에 여기서 저점을 찍고 11월 12월 달에 이 하락 추세를 돌파해서 다시 이렇게 살짝 눌렀죠? 이게 뭐예요? 지지죠? 하락 추세를 상승 추세로 바꿀 때 나오는 건데 지지 나오고 이 자리에서 쭉 올라가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조정 끝났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나라 뉴스 보면 맨날 뭐라고 그래요? 부동산 어디 집값 얼마 떨어졌다. 근데 참 요즘에 그런 기사 좀 덜 나오는 것 같은데요. 어디에 몇 억 떨어졌다. 물론 여전히 나오긴 하는데 작년보다 확실히 덜 나오는 것 같아요. 올해 초보다. 삼성전자도 맨날 망한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하고 똑같잖아요. 이렇게 하락 추세로 떨어지다가 뭐 한 거예요? 이게 뭐냐? 잠시만요. 어떻게 했어요? 들었다가 놓고 다시 가잖아요. 그러니까 어제하고 엊그제 삼성전자가 이렇게 이틀 동안 심하게 흔들어 놓은 거는 너무 심했던 거라니까요. 일명 우리가 헐리우드 액션이라고 하죠. 그냥 삼성전자 실적 안 좋다 뭐 그러면서 4분기 뭐 엄청나게 영업이익 줄었다 그러면서 호들갑을 떨어서 개인들 다 털리게 하고 오늘 아침에는 이제 속보 그러면서 SK 하이닉스가 뭐 적자 났다 이러면서 아주 난리를 지기죠. 근데 어때요? 아침에 3% 급등 출발해서 아랫꼬리 조금 달고 다시 3%로 끝나죠. 아니 안 좋다 계속 그런 뉴스 나오는데 거꾸로 올라간다니까요. 더 이상 안 떨어지고. 근데 웃긴 건 뭐냐면 그 삼성전자가 오늘 그런 뉴스가 많이 나왔다고요. 사실상 감산이다. 감산. 그리고 SK하이닉스 적자 났다. 그러면 이제 상식적으로 반도체 장비주들이나 부품주가 급락해야 됩니까? 급등해야 됩니까? 급락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이제 SK하이닉스도 투자를 전년 대비 한 50% 정도까지 줄이겠다. 뭐 더 이상 줄이진 않을 것 같다. 그러면 반도체 장비주들 당연히 주가 폭락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설에 투자하는 건데 그죠? 장비에 투자하고 근데 이제 SK하이닉스나 삼성이 그런 거에 투자를 축소하면 당연히 부품 반도체주 폭락해야죠. 근데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거를 다 보기가 뭐해서 그냥 일단 표로 보여드릴게요.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 오르고 내린 내용인데
SK하이닉스 3% 급등, 삼성전자 1% 상승 마감, 그 다음에 반도체 장비주 중에서 러셀은 이거 저기 로봇이나 뭐 그 정도 되니까 뭐 참고하시면 되는데, 반도체 관련주들이 오히려 3% 5%씩 뭐 올랐어요. 반도체 장비주들. 폭락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반도체 재료 부품주 중에서 PSMC는 상한가 같고요, TEMC는 상한가 근처에서 끝났어요. 동진 세미캠 이런 거 유명한 회사들 아닙니까? 오늘 급등 나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이거는 테마주가 아니잖아요. 반도체 이거는 테마주라고 하지 않고 업종 관련 업종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 오늘은 IT 관련주들 중에서 이 시가총액 큰 기업들 많거든요. 이런 게 많이 올라간 거예요. 그 코스닥 지수가 그래서 많이 올라갔거든요, 오늘. 근데 그러니까 이제 테마주는 별로 재미가 없었던 거죠. 아까 제가 그걸 느꼈느냐? 네, 그래서 아까 여쭤본 거고요. 아까 여기 PSMC하고 TMC 차트를 볼까요? PSMC 반도체 그죠? 관련주인데 폭락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틀 전에 한번 들었다 놓더니 오늘 상한가 났어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응? 2년 전에 비하면 얼마예요? 3,000원, 거의 3,000원짜리가 그죠? 900원, 800원까지 떨어졌다 올라온 거니까. 아, 부럽다. 뭐가 부럽습니까? 응원을 해야죠. 응원을. 내가 보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물린 사람들 힘내라 이러면서. 분노의 반등, 그죠? 시가총액도 적어요. 500억짜리예요. 상한가 들어가서 500억. 얼마나 많이 저기 떨어졌다는 얘기니까. TMC, 그죠?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이런 거. 그렇죠? 네. 아무튼 오늘 저기 반도체 관련주들이 거꾸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또 얘기해드리지만 개인들이 생각한 대로 절대로 안 됩니다. 네.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가 아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네. 애플하고 미국의 AMD, 엔비디아하고 왜 가는데요? 반도체 주잖아요. 우리나라만 따로 갑니까? 똑같이 가는 거지. 아무튼 지금 보시면 이제 이게 나중에 확 돌았으면 알거든요. 돌았을 때는 몰라요, 개인들이. 뭐예요?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SK하이닉스 마찬가지고. 기준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시면서 하면 돼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왜 봐야 되냐면 그러니까 이게 다음이었어요. 이것까지 하면 시간이 안 되니까. 네. 아, 예, 규선회원님도 어서 오십시오. 네. 그러니까 삼성하고 SK하이닉스에서 부정적인 실적을 발표한 후에 오히려 반도체 관련주가 급등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2월달에 크게 걱정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오늘 밤에 그죠? 연준 의장 그분이 그죠? 좀 부드럽게 얘기만 해줬으면 좋겠어요. 또 막 눈에 힘주면서 어떤 옛날에 항상 그랬거든요. 경제가 망하더라도 금리 올려야 된다고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기겁을 했거든요. 그때 그래서 막 이렇게 막 떨어진 거예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인데 경제가 망하더라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고 계속 할 거라고 죽을 때까지 할 거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그만해 그러면서 이제 막 폭락하고 막 그랬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테마주들이 움직이는데 최근에 자꾸 그 얘기를 해드렸죠. 뭐냐면 뭐예요? 로봇 관련주들 과열됐다고 조심하셔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지금 이제 여기에서 그 음봉 맞아가지고 오늘 좀 피 흘리시는 분들이 꽤 있을 것 같거든요. 자, 뭐냐면 솔트룩스가 이게 쭉 올라가는데 그죠? 올라갈 때 잘 보시면 1월 물론 이제 11월 달부터 뭐 상한가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한 건 여기 아닙니까? 거래를 잔뜩 실어서 이때 로봇 지능형 로봇 관련주 쭉 본격적으로 올라가는데 그때 이후로 보시면은 5일선을 깬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거 이후로 잘 보세요. 3일선 눌림목, 5일선 눌림목 들어본 적 있다 1번, 처음 들어본다 4번 찍어보세요. 이게 단기 눌림목인데 3일선, 5일선 눌림목을 들어본 적 있다 1번, 전혀 모르겠다 4번 찍어보세요. 눌림목 중에 3일선, 5일선 눌림목이라고 있거든요. 네.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별로 없으시죠? 뭔 얘기하는 것도 쉽죠? 이게 그 상한가 없이 솔트룩스가 1월달에 있죠. 상한가 없이 5일 그냥 계속 올라왔는데 5일선을 깬 적이 없어요. 장중에 깬 적은 있는데 종가 기준으로 깬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다가 오늘 한번 건드린 거예요. 건드렸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제가 어제도 그 얘기했죠. 떠 있는 거 이런 거 가지고 단타 쳐서 수익 낼 생각하지 마시고 저기 바닥에 있는 거 하셔갖고 수익들을 내셔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해드렸잖아요, 그죠? 5일선을 계속 이렇게 연달아서 타고 올라가는 거를 5일선 눌림목이라고 해요. 5일 이동평균선. 그러니까 마치 연처럼 쭉 올라가는 거예요. 바람 잘 타고. 연날일 때 초반에 바람 잘 타면은 연이 그냥 쫙 하면 올라가잖아요. 그런 거 상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 위에서 이제 바람을 이제 역풍을 맞기 시작하는 거죠. 음봉 나왔죠? 궁금하시죠? 이게 끝났을까 안 끝났을까? 안 궁금하세요? 셀바스 AI 여기도 보시면 5일선을 깬 적이 없어요. 그죠? 여기 검은색 선 실선 하나 보이시죠? 이게 5일 이동평균선인데 다시 이게 이제 대장주들이지 않습니까? 깨진 적이 없죠? 근데 오늘 건드렸어요. 안 그래도 오늘 오전에 라이브 방송할 때 회원들한테 그 얘기를 드렸거든요. 이게 오늘 좀 찝찝하다고 5일선을 한번 건드릴 것 같다고 그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게 살짝 건드리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나오면 이게 만약에 셀바스 AI하고 솔트룩스가 이렇게 테마주의 대장주가 아니고 그냥 개별적으로 혼자 올라오는 거다. 그러면 처음에 5일선을 이렇게 깼을 때 있죠. 이때는 오히려 단기적으로 봤을 때 매수 기회일 수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이렇게 시끌벅적하게 막 전체 로봇, 뭐 AI, 뭐 챗 GPT 이런 테마주의 대장주가 아니라면 처음에 5일선을 깼을 때의 이 음봉은 가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오히려 용감하게 사도 돼요. 진짜. 그런데 이건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중간중간에 속이는 음봉이 있었거든요. 일주일 전에 이거 나왔을 때 개인들 난리쳤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다음에 오히려 거래를 실으면서 또 뽑아섰단 말이에요. 그리고 잘 보시면 제가 이틀 전인가 그 얘기했었죠. 이거는 신고가가 계속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제자리에 있는 거라고. 이날 고점하고 여기 이렇게만 보이겠구나. 잠깐만요. 잘 보시면 맨날 올라가는 것 같아서 사람들이 이걸 산단 말입니다. 왜? 더 갈 것 같으니까요. 그럼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그런데 잘 보시면 이날 고점이 여기죠. 그 다음 날은 여기고, 그 다음 날은 여기고, 그 다음 날은 여기고, 그죠? 근데 이제 고점 기준도 그렇지만 종가 기준으로 볼까요? 종가 여기죠. 그 다음 날 여기고, 여기. 그럼 뭐예요? 그냥 6일 동안 오늘 포함해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냥 거래가 무지하게 많이 나오는데 못 가고 버벅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일반 개미들하고 제가 보는 거하고 관점이 틀리죠. 사람들은 막 연기 좀 할게요. 연기 이렇게 좀 부족하긴 하지만 1월 25일 지난주 수요일날 일주일 전이죠. 장중에 25% 급등했어요. 근데 피곤했는지 그 다음날 살짝 쉬다가 마이너스 9%까지 급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또 뽑아요. 18%. 그 다음날 또 가요. 잠깐 숨고르기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이렇게 봐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안 보이고 일주일째 거래만 되게 많이 터뜨려가지고 시간 끄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그런 얘기 하죠. 더 갈 수도 있겠지만 어서 오십시오. 수익을 좀 챙기면서 하시라고. 단기로 들어가셨건 밑에서 하셨건 수익을 챙기면서 하시라고. 여기서 이제 진짜로 운봉하는데 맞잖아요. 그럼 못 나와요. 왜냐하면 이제 5일선 이탈했잖아요. 내일 바로 이런 양봉 나와서 확 안 감아 올리면, 못 감아 올리면 당연히 이런 운봉이 하나 더 떨어지겠죠. 그러면 앞으로 이 안에 가둬놔요.
이걸 일명 음봉 감옥이라고 하거든요. 네. 들어가는 거예요. 잡혀가지고 이 안에서 왔다 갔다 해요. 한 달, 두 달, 3개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고 이럴걸요? 이럴 가능성이 한 7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셀바스 AI나 아까 솔트룩스 저런 거 있죠? 여기에서 음봉이 나오는지 아니면 다시 이런 양봉이 나와서 가마 확 올리는지 보셔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요 일대에서 터진 거래량이 적은 것 같죠? 이거 다 합해야 되거든요. 무지하게 많습니다. 오늘 음봉은 거래가 별로 없으니까 세력이 안 나갔다고요? 아니요. 제가 보기엔 거래 많은데 여기랑 비교하면 거래가 별로 없는 것 같죠? 아니에요. 비교를 어디랑 해야 되냐면 그죠? 전날이랑 해야죠. 전날 대비 거래가 150% 전날보다 거래가 50% 이상 증가했는데요. 원래 오늘처럼 윗꼬리도 없고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쭉 떨어지고 떨어진 음봉은 거래가 줄어들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거래량은 이만큼만 나왔으면 정상이거든요. 근데 그거 대비 따지면 2배, 많게는 3배 이상 나온 겁니다. 거의 많은 거라니까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내일 만약에 이런 거랑 비슷한 음봉이 하나 더 떨어지면은 주가가 요 안에 박스권이 형성이 돼서 갇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AI 관련주하고 챗봇 관련주, 로봇 관련주가 끝났느냐? 천만에 안 끝나죠. 오늘 이제 이쪽이 셀바스 AI나 이런 쪽에서 막 음봉 떨어지니까 순간 밑에서 메타버스 관련주가 꿈틀대대요. 메타버스 관련주 보세요. 맥스트 이런 거 저쪽에 떨어지니까 우리도 그러니까 메타버스도 결국엔 AI 아니에요? 그러니까 친척이잖아요. 친척. 이해 가셨으면 7만원만 찍으시고요. 친척 아니에요? 사촌? 그러니까 다 거기서 거기거든요. 네. 저번에 왜 그 스마트 팩토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저쪽에 딱 누르니까 잠깐만 우리도 좀 가볼까? 왜냐면 준비해놨거든요. AI 챗봇이 갈 때 준비해놨잖아요. 바닥에서. 그 다음에 스코는 이것도 그거랑 그쪽이죠. 네. 준비가 좀 돼 있었거든요. 뽑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막판에 핑거 이런 것도 올리는 거예요. 재밌어요. 네? 핑거는 뭐 다른 쪽도 되긴 하는데 아무튼 NFT도 되는데 메타버스도 되거든요. 그냥 최근에 이제 준비하고 있다가 딱 AI 챗봇 뭐 이쪽이 좀 눌려버리니까 대번 밑에서 올려요. 그러니까 이게 사촌이거든요. 다 자율주행차 있죠? 자율주행차가 개념이 뭐예요? 우리 회원들 오늘 자율주행차 추천 나갔죠? 자율주행차가 뭔지 아세요? 사람이 핸들 조작하고 브레이크 밟으면서 운전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자율주행은 뭐예요? 사람이 하는 그 조작을 누가 하는 거예요? 컴퓨터, 즉 AI나 어떤 프로그램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자율주행차죠. 그러니까 이게 다 사촌이라니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물인터넷 4차 산업혁명이에요. 그냥 같은 거예요. 이거는 넓게 보면 넓게 보면 똑같은 거라니까. 그러니까 다 사촌인 거죠. 그러니까 이쪽이 이제 너무 이제 부풀어 올라서 과열되니까 그 돈들이 딴 데로 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주식을 못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런 거 물어보는 사람이에요. 선생님 셀바스 AI 좀 봐주세요. 이거 끝났나요? 이게 가장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 하고 다니지 마세요. 그래 가장 어리석은 대답은 뭐겠어요? 예, 셀바스 AI 끝났습니다. 또는 안 끝났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더 나쁜 놈이에요. 저 옛날에 저도 이 집 많이 했거든요. 모르고 전문가 초창기 때 모르고 저 이 집 많이 했는데 요즘 안 하잖아요. 깨달은 거예요. 대답하는 놈이 더 나쁜 놈이다. 아니 개인들은 몰라서 물어볼 수 있잖아요. 물려가지고 그죠? 물렸으니까 힘들어서 물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는 전문가가 그걸 대답하면 돼요? 안 되는 거죠. 근데 전문가 초보들은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전문가 좀 오래 하고 살아남다 보면은 살아남은 오래된 전문가들은 그거 잘 안 해요. 어리석은 답변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전문가가 아니시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끝났나요? 안 끝났나요? 그걸 물어보지 말고 이렇게 물어보셔야죠. 여기 있던 돈이 어디로 갔을까요? 그렇죠.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오늘 메타버스 관련 움직였다고. 아니면 원래 이제 전 정부 철도주 중에 우두머리 중에 하나가 푸른 기술이었어요. 이름도 좋죠, 그죠? 그때 우리 방에서 이거 했었을 거야.
옛날 김정은 만나고 막 댕길 때 그때 그죠? 네. 요즘에는 그 정권 바뀌니까 5년 전에 그 북한 사람들 만난 사람들 죄다 감옥 가게 생겼더라고요 요즘에 그죠? 네. 시끄럽죠 그죠? 네. 예전에 여기 보시면 4,000원대에서 26,000원까지 5배 급등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푸른 기술. 이 당시에 얼마나 잘 갔냐면 세상에 낙폭에 따른 반등이 여기가 2만원이거든요. 여기 9,000원인가 8,000원인가 그래요. 반토막 이상 났죠. 낙폭에 따른 반등이 이만큼 나왔어요. 그때 북한에 우리나라가 북한에 그때 죄송합니다. 북한에 미쳐 있을 때 그때 그랬거든요. 철도주 중에서 대장주 딱 3개만 꼽으라고 하면 그 3개 안에 들어가는 게 푸른 기술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이게 상한가 갔거든요. 왜 갔냐면 현대차에서 왜 로봇에 투자하는 거 아시죠? 로봇 관련주래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더 이상 못 가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버벅거리고 있죠. 그러니까 후발주자가 나오는데 원래 철도주였었던 푸른 기술이 돌변합니다. 근데 밑에서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이거 철도주로 간 게 아니고 로봇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재료가 자꾸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현 정부에서 이제 보수 정권으로 바뀌면서 그런 얘기 많이 나오죠. SOC 관련주가 안 가는 것 같죠? 오늘 낮에 일성건설 들었다 놨죠? 그죠? 근데 더 재밌는 건 새만금. 새만금 테마주 오랜만에 갔는데 모엔즈라고 있어요. 오늘 느닷없이 뽑았어요. 24%까지 장중에. 거래도 좀 들어왔고. 왜 그랬을까요? 본격적으로 정부에서 그죠? 대규모 SOC, 대규모 공사 몇 건이더라? 되게 많던 수십 건이던데 그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경쟁 입찰 시작한답니다. 할 거라 그랬잖아요. 이제 예산이 통과가 돼야 공무원들이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공무원들 중에서도 이제 일 열심히 하시는 분들 계시죠. 일을 하려면 예산을 편성을 해줘야 그 돈 갖고 일하는 거니까. 그죠? 근데 그거를 진작에 예산안이 통과가 됐으면 벌써 정부 정책 좀 많이 갔을 텐데 정부에서 맨날 정부란다. 국회에서 막 트집 잡고 막 그러면서 예산안 통과도 늦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거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새만금 쪽에 무슨 공항 얘기가 나와요. 새만금 쪽에 공항. 그래서 옛날에 그 모엔즈가 새만금 이게 대장주였거든요. 비젠스 이런 거. 근데 모엔즈가 아까 확 올라가더라고. 그 앞으로 이제 새만금에다가만 대규모 공사하겠어요. 전국 8도에 다 하겠죠. 그러면 이제 건설주 밑에 물려있던 SOC 인프라 투자 관련주들도 괜찮겠죠, 그죠? 제가 했던 말 기억하세요? 로봇 관련, 삼성 관련된 로봇 관련주가 먼저 올라가는데 이게 나중에 어디까지 영향을 미친다고요? 건설 인프라 이쪽에도 이제 영향을 미칠 거라고. 그래서 가장 먼저 많이 올라오는 테마주가 입맛 없을 때 입맛을 살려주는 에피타이저, 입맛 돋궈주는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봄에 입맛 없으면 봄나물 무쳐서 드시고 막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돈이 돌고 도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또 말씀드리지만 셀바스 AI 끝났나요? 솔트룩스 끝났나요? 코난 테크놀로지 왜 이래요? 유진 로봇 어떻게 생각하세요? 몰라요. 휘린 로봇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우리 회원들만 알고 이거는 그죠? 위세 하이텍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몰라요. 관심 없다니까요. 보유 종목도 아니고 얘기한 적도 없고. 알체라는 걱정이 돼서 얘기 좀 해드렸죠. 바이브 컴퍼니 좀 눌렀죠?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제 경험상 이렇게 역배열이 심한 종목은 바닥에서 여기 기준으로 바닥에서 50%에서 70% 급등하면 거의 끝인데 이 친구는 100% 올라왔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초강력 호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다시 내려와요. 저도 안 내려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초강력 울트라 핵폭탄급 호재가 또 터지지 않는 한은 대부분 떨어집니다. 왜? 역배열이었거든요. 네. 기반이 약하거든요. 지금. 네. 그러니까 수익이 나셨을 때 이런 것들은 잘 챙기면서 하세요. 솔직히 이만큼 올라온 거는 정말 바이브 컴퍼니 세력들이 애쓴 거예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우리 보여준 건 아니지만, 그죠? 물려있던 분들 뭐 그죠? 손실이 뭐 완전히 그죠? 만회됐든지 많이 회복이 되지 않았겠어요? 그죠? 네. 좋은 거죠. 근데 역배열 상태에서는 원래는 많이 가야 50에서 70%고요.
100%는 잘 안 나오는데 하도 이제 과열되다 보니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상한가 없이 올라온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닌데, 그죠? 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로봇 관련주하고 AI 뭐 이쪽 관련주는 끝난 게 아닙니다. 끝난 게 아닌데 과열된 쪽에는 항상 개인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가서 혼술 좀 날 거예요. 그래서 그 종목이 더 올라가냐 떨어지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끝난 건 아니지만 그런 단기적인 시각에서 보지 마시고 바닥에서 이 로봇이랑 인공지능 관련주들이 올라갈 때 안 올라가고 준비하고 있던 것들이 있어요. 세력이 매집되어 있는데 준비되는 게 있다니까. 그쪽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움직인 게 이유가 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메타버스. 그 다음에 뭐 스타링크 관련주 있죠. 테슬라에서 하는 거. 스타링크하고 뭐 원앱 관련주들이 오늘 급등을 했던데 좀 생소한 테마주죠. 몇 개만 얘기해 드릴게요. 스페이스 X 뭐 이런 건데, AP성 요거는 이제 스페이스 X 원앱 상한가 갔어요. 호재 나와가지고 스페이스 X 원앱 국내 뭐 진출 임박 이래가지고 이거하고, 그 다음에 세트레가이 잠깐만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그죠? 인텔리안 테크,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쪽 계열이에요. 요거는 글쎄요, 이게 앞으로 계속 많이 갈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아무튼 움직이긴 했어요. 그러니까 돈이 자꾸 딴 데로 슬슬 도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로봇 회사 중에 아까 푸른기술하고 뭐 소니드 이런 거 밑에 있는 거 중에 하나. 로봇에서 돈이 다 빠져나가는 게 아니에요. 바닥주는 몇 개 움직이는 거 있어요. 이런 것도 있고, AI 관련주 중에 오늘 상한가 간 게 4x4. 이거 AI LG에서 무슨 뭐 행사를 했는데 그거와 관련돼 가지고 올라간 게 이거예요. LG에서 뭐 이미지 캡셔닝 관련 대회를 했는데 뭐 관련주로 부각이 됐다 그래서 후발주자죠. 끝난 거 아닙니다. 근데 바닥에서 두세 배 이상 올라간 거는 지금 매매하시면 골치 아파요. 바닥에 있는 거 하세요. 그러니까 그 테마 내에서 뭐 로봇 관련주가 좋다, AI가 좋다 그러면 그 안에서 하셔도 되는데 제발 떠 있는 거 말고 바닥에 있는 거. 그리고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과거에 대장주였던 것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얘기해 드릴게요. 그렇게 하시고, 기술주들 공략하실 때 바이오주보다 좀 낫긴 하지만 기술주 공략하실 때 꼭 확인하셔야 되는 게 최근에 3년 연속 영업이익이 적자였는지 아니면 흑자였는지를 잘 보고 하세요. 테마주는 회사가 너무 좋아도 안 가요. 이거 아셔야 돼요. 회사가 적당히 좋으면 잘 가거든요. 근데 회사가 너무너무 좋으면 테마주로 잘 안 가요. 이해가세요? 네. 너무 좋은 회사, 외국인 지분이 엄청나게 많다, 잘 안 가요. 테마주 하실 때 외국인이 사나 안 사나 그걸 많이 보시는데, 뭐 그걸 보는 걸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닌데 오히려 그게 독이 될 수 있어요. 너무 부실한 기업을 사도 안 되지만 너무, 그래서 그거 아세요? 정말 망할 것 같은 회사가 더 잘 가요. 네, 망할 거예요. 이거 진짜 이거 다음 분기 때 이거 상폐되는 거 아니야? 뭐 그런 회사들 중에서 많이 가는 거 자주 나옵니다. 나중에 이제 그러고 나서 진짜로 망하거든요. 근데 이제 회사가 너무 좋아도 안 돼요. 그러니까 외국인 수급을 테마주 하시는 분들, 특히 뭐 저기 뭐 솔트룩스, 셀바세 저기 고점에 있는 것들만, 그죠? 네. 붕 떠 있는 거 저거 단타 치면서 외국인 기관 수급 체크하신 분들은 난 그거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투자로 들어가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단타치로 들어가신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외국인 산 걸 왜 확인하십니까? 평상시에 바닥에서 하셨어야지. 공감하시는 분들은 7번 한번 부탁드리고요. 맞지 않나요? 바닥에서 확인하셔야지 그걸 고점에서 왜 그걸 보냐 이거예요. 그건 아니죠. 기분 나쁘시면은 제가 여러분들 마음에 전곡을 찌른 거예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행동을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불필요한 행동. 바닥에서 사실 땐 몰라도,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어제 우리 회원들 이제 공부시켜 드린 건데 이런 거예요. 신일전자 잘 보세요. 난방비가 폭등하니까
신일전자가 이게 관련 뭐 정기장반도 팔고 막 그러니까 급등할 줄 알았어요. 급등할 줄 알고 보는 사람도 있었겠죠. 근데 보시면 상한가 가거나 그러진 않는데 그건 천천히 올라가죠. 많이도 안 가요. 하루에 한 0.5%에서 많아야 1% 천천히 올라가요. 그 다음에 파세코, 이것도 이제 난방 기구죠. 근데 보시면 차트가 어때요? 그냥 뭐 조금씩 올라가죠. 하루에 뭐 1% 미만씩 조금 올라가요. 모아놓으면 꽤 되겠죠, 그죠? 네. 이런 식의 차트를 잘 보시면 거래가 없거든요. 아까 신일전자 마찬가지. 거래가 크게 없죠, 그죠? 이거는 뭐냐면 시중 팔고 외국인이나 기관이 계속 순매수하기 때문에 이런 차트가 만들어집니다. 보여드릴까요? 바닥에서 이런 걸 보시면서 이래서 가는구나 이런 걸 봐야죠. 신일전자 보세요. 이건 이제 서비스로 내가 알려드릴게요. 맨날 테마주 얘기 많이 해드리지만 테마주보다 이게 더 쉬워요, 사실은. 보세요. 외국인이 요즘 뭐 하고 있어요? 신나게 사잖아요. 1월달부터 신나게 사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천천히 올라. 1,800원대 초반에서 2,000원까지 왔으니까 저점 대비 한 10% 이상 올라온 겁니다. 한 15%? 이거 무시 못해요. 영이호도 좀 사고 있고, 파세코, 여기 외국인하고 기관 중에서 금융투자가 열심히 사고 있는. 그러니까 천천히 올라오는 거예요. 이럴 때 보는 거죠, 그죠? 저기 막 테마주로 막 진짜 올라간 거 여기서 외국인이 요만큼만 사도 막 펄쩍펄쩍 뛰세요. 외국인 들어왔다고. 나 미치겠어 진짜. 답답해서 하는 소리예요. 외국인이 좀 샀대요. 난리가 나요. 그냥 외국인 들어왔다고 막 내일 간다고. 가긴 뭘 가요. 1월 26일날 10일만 주? 1월 26일 언제예요? 여기네. 운봉 나왔을 때 살짝. 그 다음날 양봉 나오니까 다 팔아버리잖아요. 다시. 이런 데서 외국인 수급 보면서 힘 빼지 마시고 뭘 보시라고요? 이 돈이 어디로 갔을까? 또는 어디로 갈까?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시면 실력이 부쩍 늡니다. 네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급을 잘 확인해서 하시면 좋겠어요. 네. 지금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제 그 로봇 관련주, 그죠? 네, 로봇 관련주들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끝난 게 아니지만 과열된 것들은 철저히 피하시고 바닥에 있는 거 위주로 공략들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 반 같은 경우에 이제 교육 관련주도 이제 AI가 접목이 되겠죠. 그래서 최근에 원래 기존 회원들 보유 종목이었는데 최근에 바닥에서 이런 거 추천드렸어요. YBM 1월 9일날 샀네요. 3,700원 정도에서 1월 9일이면은 잠깐만요. 여기 운봉 나오고 이 10% 운봉 나오고 그 다음날 요런 데 샀어요. 3,700원. 계속 오르잖아요. 수익이 얼마일까요? 한 20에서 30% 나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산 거는 5,000원 근처까지 갔었으니까 어제도, 그죠? 네. 굳이 저렇게 떠 있는 거 사가지고, 그죠? 뭐 맨날 외국인 수급 확인하면서, 그죠?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이런 데서 바닥에 있는 거 그냥 사잖아요. 무슨 바닷가 갯벌에서 조개 줍듯이 바닥에 널려 있습니다. 지금 편안하게 하실 수 있는데 불편하고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저희 방 보여준 거 아니지만 같이 가는 게 IB 기명이죠. 혼자 가지 않습니다. 같이 가고 있어요. 계속 올라요. 자꾸 저점이 높아지는 종목을 하시면 편하다니까. 이것도 만약에 우리가 그때 YBM 내에서 샀지만 만약에 1월 9일날 그게 아니라 IB 기명을 매수했다면 2,150원쯤에 샀겠네요, 그죠? 어제 2,700원까지 갔거든요. 그러면 얼마 올라간 거예요? 550원, 그죠? 그러면 대충 20% 이상, 25% 정도, 30% 미만, 그죠? 네. 20% 이상 급등한 거 아니에요? 2주 만에. 말이 2주지 뭐 그 다음 날부터 막 급등했으니까 10%씩, 그죠? 이틀째 되는 날 14% 급등했네요. 그 이틀 만에 15%씩 났다는 얘기잖아요. 바닥에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요즘에 우리 회원들한테 낮에 가르쳐드리는 기법도 이런 거고, 바닥에서 어떤 종목을 잡으면 좋은지,
오늘 같은 경우에 창투사들 바닥에서 잡는 거 그런 거 알려드렸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은 굳이 저렇게 떠 있는 거 높은 거 사가지고 마음고생들 하지 마시고요. 바닥에 있는 것들을 좀 사셔가지고 수익들을 좀 편안하게 좀 많이 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내가 갖고 있던 종목이 좀 손해를 봐서 떨어져 있잖아요. 그냥 멀리 갈 것도 없어요. 단타를 치고 싶다.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종목 중에 이제 바닥을 찍고 돌아서려고 하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아까 대웅주는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런 경우도 있고, 여기 지금 보시는 YBM넷, IB기명식 이런 것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데서 이제 딱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건데 뭐 물타기를 하든 아니면 그냥 다른 계좌로 돈 넣어서 단타를 치든, 그죠? 네. 같은, 잠시만요. 같은 계좌로 사면은 물타기가 되는 거고, 다른 계좌로 사면 그렇죠, 단타가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사시면 얼마든지 10%, 20%짜리 수익 많이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월 달에, 그죠? 2월 달에는 지금 오늘 2월 1일인데 높이 떠 있는 거 하지 마시고 바닥에 있는 거 많이 있으니까 공략하시면 돼요. 과거에 좀 들었다가 눌러놓은 테마주들도 또 올라갈 것이고, 최근에 급등했던 테마주 중에 아직 못 간 시세를 분출하지 않은 바닥 테마주들도 올라가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요즘에 이재명 씨 관련된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 좀 이재명 씨한테 불리한 뉴스들이 많이 나오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은 안철수 테마주들이 좀 급등을 했는데 3월 초에 국민의힘 당대표 요거 선거 끝나고 나면 얼추 마무리가 되면 이재명 테마주가 또 많이, 이재명 씨가 위기에 처했을 때 반사 이익을 얻는 테마주들이 또 많이 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지금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2월 달은 원래 짧지 않습니까? 그죠? 얼마 안 남았거든요. 대선주나 이 정치 테마주도 정말 수익을 잘 내시고 싶으시면 조금 일찍 사셔야 돼요. 맞죠? 네. 그렇게 해서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네. 시장이 나쁘다고 자꾸 도망치거나 우물쭈물하지 마세요. 아까 방송 초반에 말씀을 드렸지만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의 부정적인 실적 발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폭락을 해야 되는 그런 반도체 장비 부품주들이 오히려 급등을 했죠. 네. 미국 쪽도 급등하고 있고, 네. 다 끝난 거예요. 큰 악재들은 다 사라졌고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조금씩 흔들면서 가겠죠. 주식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임이지 않습니까? 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점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제 지금 리스크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안 좋은 얘기가 나와도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리스크 관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겁을 너무 많이 먹어서 이러고 있는 것 뿐이죠. 네. 지금은 종목들 쳐다보고 있으면 저도 굉장히 편합니다. 아직 뭐 덜 올라온 종목도 있고 좀 애매하게 만들어 놓은 종목도 있지만 보면 편해요. 왜 그러겠어요? 무슨 얘기가 나와도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기회만 있으면 올라오려고 하니까. 그러면 조금만 더 믿고 기다려주면 되죠. 마치 콩나물 시루 있죠? 콩나물 시루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콩나물 시루 뭔지 아시죠? 콩나물 시루에다가 물을 부으면 진짜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물이 다 빠져버리지 않습니까? 일반 화분에다가 물을 주면은 물을 바로 이제 머금는데 흙이, 이쪽은 그런 게 없잖아요. 콩나물 시루는 막 빠지지 않습니까? 근데 콩나물이 커요, 안 커요? 크죠? 네. 여러분들 종목들이 지금 막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그죠? 네. 콩나물 시루같이 되게 막 불필요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지만 나중에 꼭 확인하게 되실 겁니다. 콩나물처럼 쑥쑥 올라오게 된다는 거. 네. 그렇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희망을 버리지 마시고 지금 이 바닥이다 눈치를 채셨으면 시간 끌지 마시고 빨리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들어오세요. 요즘에 저기 엊그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회원들이 이제 새로 들어오시게 하네요. 새로 들어오세요. 기존 회원이었던 분들 중에도 다시 돌아오시고. 왜 그러겠어요? 눈치가 빠르신 분들부터 순서대로 들어오는 거죠. 네. 한 명, 두 명 들어올 때는 걱정이 안 돼요. 나중에 많이 들어올 때 걱정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방으로 들어오시든 아니면 종목으로 들어가시든, 그죠? 종목 자신 없으시면 빨리 우리 방으로 들어오시고 해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오래 기다릴 필요 없잖아요. 바로바로 움직이니까. 아까 YBM넷, IB기명처럼, 그죠? 그건 일부만 얘기해 드린 거예요. 내일은 또 수익 난 것도 얘기해 드릴게요. 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내일이 목요일이죠. 그리고 참 오늘 여기 무소TV 김 실장님 방송 하신다고 하는데 테마주 장세를 보여주는 뭐 자금 이동 흐름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하니까 테마주 장세가 관심 있는 분들, 좋아하시는 분들은 들어가셔서 도움 많이 받으세요. 테마주 흐름 정말 잘 잡아내시는 분이니까 설명을 잘 해주실 겁니다. 네네. 저도 인정하는 분이거든요. 정말 잘하세요. 네. 자, 여러분들 편안한 밤 되시고요. 네, 저는 내일 또 저녁 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네, 편안한 밤 되십시오.